오, 예. 네. 즐거운 오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비가 오니까 또 인터넷이 끊어졌다 붙었다 했던 것 같아요. 오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죠? 빰빰. 기분 좋아요? 아침에 또, 철렁했다. 네. 그런 분 계세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또 빠지니까 이게 어제 나와야 되는 게 오늘 나왔어. 그래가지고 약간의 이제 또 던지기가 오늘 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제가 예상했었던 그 시나리오가 네 빨리 나오네.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그 마이크 폼페이오가 네 3자 대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강경화 외무장관하고, 네, 고노무 자식하고, 네, 이제 셋이서 만나가지고, 걔는 뭐 외무상이라고 안 해도 되겠죠? 네, 고노무 자식하고, 이게 셋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네, 북한이 지금 미사일 두 방 쐈죠. 네, 이번엔 탄도미사일입니다. 두 방 쏘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일본이 약간 뭐 놀랬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이 여기에서 그 북한의 미사일을 걸고 넘어가는 거 나는 되게 웃긴다고 생각해요. 쟤들이 언제부터 북한의 미사일을 걸고 넘어갔어? 네. 북한의 뭐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안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어? 근데 왜 갑자기 안보가 어쩌고저쩌고 지랄을 하면서 네 미국하고 또 긴밀하게 협약을 하겠다. 뭐 그 아베 같은 경우는 한국을 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강요들은 미국,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뭐 한미일의 군사적인 그런 동맹 관계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역시 한국은 우방이다. 네.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일본이 지금 여러모로 한국에 대해서 약간씩 뭐 놀라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때 그 방송을 이제 성지 방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얘네들 다 어디 갔어? 딱 그때 그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그냥 사라졌어요.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 그죠? 자, 출석이나 불러봅시다. 레드툰님 어서 오시고요. 네, 별무리님 반갑습니다. 설리님 오셨고요. 황금주도주님 반갑습니다. 귀요미자영님 어서 오세요. 승려임님도 어서 오시고요. 슈팅구구님 기분이 좋진 않아요. 네, 왜? 어째서? 뭐 때문에? 기분 좋으셔야 되는데 네, 기분 좋아지시길 바라고요. 화이트풀님 어서 오세요. 암소 10WK님 네. 너무 웃겨. 암소 10WK 이게 뭐지? 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자, 유튜브에 계신 분들 보도록 합니다. 네, 차주원님 어서 오세요. 오랑캐는 중국이고, 네. 외놈이라고 해야지, 외놈. 외놈. 그 다음에 부자 남편님, 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네, 두 분이서 아주 그냥 글을 많이 쓰셨군요. 킹머니님, 네, 세력이 쫄보네. 네, 어서 오시고요. 박중원님 반갑습니다. 김희경님, 네, 김민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무한 긍정론자인 저도 어째 기분이 쇠합니다. 뭐 쇠할 거 없어요. 쇠할 거 없습니다. 그냥 아직은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아침에 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 그거 아닌데 라고 일단 오늘 문제풀이가 다 되잖아요. 이제 달력을 8월달로 넘기셨나요? 네, 저는 8월로 넘겼는데 오늘 미국 금리 결정 나오죠. 그 다음에 미중 무역협상 테이블에 앉긴 했는데 뭐 여러가지 뭐 문제들 나온다고 해서 오늘 그 얘기도 좀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브렉시트가 네 너무 빨리 나왔어요. 지금 이게 7월인데 브렉시트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재료가 떨어져 가니까 또 새로운 거 갖고 들어왔네 이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무튼 뭐 브렉시트 이야기도 오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뭐예요? ARF인가요? 그 영어로 막 써놔가지고 외우기도 힘들게 그냥 외교부 장관들 모이는 그런 거 외교부 장관 뭐 장관 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네 암소 10WK 하니까 계속 웃겨요. 웃기지 그거잖아. 웃기지 웃기잖아. 웃기지. 네. 그 다음에 소가 넘어간다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네 막 그래요. 아무튼 그러네요. 그 다음에 예전에 거짓말이라는 빅뱅의 노래가 있었죠. 암소 소리 벌 I love you 거짓말 그것도 있었어. 암소 소리 그러면 음모 막 그런 패러디가 있었거든요. 거짓말 패러디 그거 아세요? 예전에 되게 옛날 거라서 아마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옛날에 보고서 아주 죽는 줄 알았지. 그게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그 예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있으면 탁 틀어드리면 좋은데. 그거 옛날에 보고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능력 되시는 분은 찾아서 한 번씩 보세요. 네. 그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암소가 막 울어. 그러면서 암소 소리. 그 다음에 벌이 막 날아다니고 벌을 막 사랑해요. 벌 I love you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다 거지 말 그래가지고 거지가 나오고 말 그림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가 나 이거 찾아봐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빅뱅 거짓말 패러디 뮤비 이렇게 봐야 되나? 이게 그 그림을 찾을 수가 없네 그거를. 네. 이런 건가요? 한번 볼까? 생방송입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거시기 하다, 그죠? 네. 재밌었는데, 그거. 네. 뮤비. 이거 꼭 보고 싶은데? 네. 좀 찾아주세요. 어딨어, 그거. 왜 나의 추억 속에만 있는 거야? 되게 옛날 거예요.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진짜 그거, 기가 막힌 게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꼭 찾아가지고요. 네, 틀어드릴게요. 이거가, 한번 보시면 진짜 중독에 빠질 거예요. 이게 한 10년쯤 됐나요? 이거 이 뮤비 나온 게? 네, 거짓말 나온 게?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충격이요. 네.
생각만 해도 웃겨. 그걸 꼭 틀어드리고 싶은데. 참.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네. 모르겠다. 네. 없네요. 네. 암소소리. 이게 처음에 애니메이션 나와요.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없네요. 네, 못 찾겠네요. 나중에 여기 이런 그림 나와. 막 그래. 나중에 꼭 찾게 되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한번 틀어보시면은 네이버 이런 데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딱 검색해보고 없으면 말자. 얘네들이 이거 하고 나서 뭐 저거 하지 않았어요? 그 한우 그 광고도 찍고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다. 근데 이거 어디인지 못 찾겠다. 못 찾겠어요. 진짜로 못 찾겠다. 아깝다.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건가? 이건가요? 어서오세요, 풋사관님.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창업. 뭐, 광고로 10초씩이나 하는 이런 동영상이 있어? 안녕하세요. 예술가의 관점으로 실체에 가까운 진실된 브랜딩을 지향하는 이건가? 브랜티스트 대표 2008년도? 아니, 요건 것 같은데? 입니다. 2008년도? 브랜딩에 대해서 그 정도였어요. 2007년, 2008년 막 그때 막 나왔던 거였거든요. 한 번만 제발 틀어주라. 한 번만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줬어. 꼭 틀어드리고 싶었어요. 첨부된 파일이라고 안 나오는가 보지. 여기 없어졌나봐요. 아깝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찾겠다. 네, 없네봐요. 없나봐요. 원본 동영상이 없는가봐요. 뭐 인코딩이 되고 있대. 되면은 틀어드릴게요. 네, 지금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팟빵 쪽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저 동영상이 틀어지면 네, 해드릴게요. 진짜로 재밌어요. 진짜로. 근데 빅뱅을 알아야 돼. 네, 암소소리 버랄러브를 알아야지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안 되네요. 자, 볼게요. 팟빵에는 10억 부자언니님. 댓글이 없어, 팟빵에. 예, 여러분, 왜 팟빵에 댓글 안 써요? 빨리. 네, 팟빵 댓글 쓰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해야지. 예. 그런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들은 뭐가 있냐면 요거죠. 이거 뭐야? 오늘 베이스볼도 있었구나. 오늘 질문 내용에 답한 것도 있었고요. 아까 올라갔죠, 1시에. 오늘 뭐 서버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안 올라간다더니 올라갔네요. 제가 꼭 찾아가지고요. 네, 지금은 없어. 꼭 찾아가지고 금요일쯤이라도 네, 찾게 되면 꼭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송이 중요하니까 방송 먼저 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찾게 되시면은요, 네, 빅뱅에 다 거짓말이에요. 나 그거 봐야 되는데. 그거 보시면,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좌표를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장 이야기가 세 가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 얘기도 포함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금 태국으로 떠난 이야기들. 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협상하기 위한 또 협상단을 꾸렸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본으로 떠났더라고요.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면서 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뭐 법적인 조치도 뭐 검토하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뭐 그런 것들 뭐 가서 뭐 만나기로 했대요.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제 막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여야가 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또 세워야 된다 해서 서로 만나고 있기도 하고, 네. 딱 가만 보니까 갑자기 움직여, 얘네들이. 네. 국회의원이 갑자기 움직여. 어제 내가 방송 너무 심하게 했나요? 네. 똑바로 해야 된다, 뭐. 네, 너무 좀 심하게 한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막 후다닥, 야, 성투사 화났다. 빨리 움직여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그 세 가지 이야기하고, 뭐, 일본 이야기들은 이따가 저기다가 뭐, 섞어가지고 비빔밥처럼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먼저 볼게요. 미국 증시는 보합입니다. 보합. 하락이라고 쓰고 보합이라고 읽으면 돼요. 왜냐면 0.09% 하락했어요. 네. 0.09%. 0.09% 하락했다고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진 거요? 아닌 거지. 네. 아닌 거예요. 빠진 거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한번 이제 시원함을 느꼈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흔들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락이라고 쓰고 보합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미국 증시는 괜찮아요. 일단 제로는 금리 인하. 네, 다 아는 얘기. 오늘 결정 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금리 인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미중 무역 협상.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등등등. 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는 된다. 그죠? 금리는 한다죠. 한다. 금리는 한다. 트럼프는 많이 해라. 네. 많이 해라 라고 아직도 압박 중. 네. 연준아 금리 많이 내려라. 에미야 국이 짜다. 똑같은 거. 연준아 금리가 싱겁다. 많이 내려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파워라 많이 내려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트럼프는 금리 많이 내리는 거에 지금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연준이 0.5% 안 내리면 또 욕할 거예요. 금리 내려도 욕먹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연준이 어떤 결정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 인하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또는 그 외적인 나라들과의 어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즉 미국 약달러의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강달러가 만들어서 짜증나 죽겠다. 이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요. 그래서 약달러의 그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봐라. 재무부는 안 됩니다. 미국 정부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게 연준이죠. 연준한테 돈을 많이 찍어내서 풀으라고 하십시오. 네.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달러에 대한 부분들,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많이 내려갈수록 약달러의 기조가 더 강해지겠죠. 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트럼프 많이 해라. 적가하더라도 일단은 금리 인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요거는 좀 마지막에 이야기할게요. 경제 지표 좋아요. 네, 좋게 나왔어요. 기업 실적, 이 기업 실적 되게 웃기는 게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좋다. 네, 앞으로 나쁠 것. 네. 근데 이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왜냐면 기업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계속 그 얘기 했어요. 지금은 기업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대형 은행주들이 빵 터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 실적이 계속 좋아요. 지금 제법 많이 발표가 됐는데도 제법 괜찮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할 말이 없어 사실은 지금. 그래서 기업 실적 지금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속 그딴 변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기업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지표 좋고요. 기업 실적 좋고요. 금리 인하한다 그래요. 다 뭐예요? 좋은 소식들입니다. 시장이 빠지는 거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시장이 빠지면 이상한 겁니다. 경기 부양. 경기가 좋은 데다가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까지 한다는데 시장이 나빠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상한 거지. 네. 그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있는데 왜 빠졌느냐? 이게 미중 무역 협상에서 삐그덕 했다 얘기죠. 뭐 때문에? 트위터 때문에. 누구의 트위터? 트럼프의. 네. 우리도 미국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삐그덕 했다. 트위터 때문에 트럼프의. 네. 맞죠? 이거 문법이 맞지 않나? 그냥 삐그덕했다 트럼프의 트위터 때문에라고 써야 되나요? 삐그덕했다가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네, 폭망하다, 캔슬,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망하다를 뭐라고 해야 될까? 모양 아는 게 없으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아무튼 그렇다 얘기할게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그럼 도대체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중국은 맨날 그래.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투정? 전마님 어서오세요. 유도희님도 어서오세요. 약간 투정식의 이야기를 좀 했어요. 중국은 맨날 그래. 뭐를요? 협상할 때마다 잘할 것처럼 해놓고 막판에 자꾸 지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협상하려고 한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정말로 그냥 중국한테 강력하게 한 방 먹인 게, 저는 이거 약간 통쾌하긴 했는데 강력한 한 방 먹인 게 있습니다. 니들 중국 애들 잘 들어라. 지금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였을 거예요. 니들 중국 애들 잘 들어라. 내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줄 알겠지?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재선에 성공하면 니들은 뒤진다. 네.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건에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 자체가 없을 줄 알아라. 네. 다 뒤졌어요. 네, 다 뒤졌어라는 얘기했어. 중국 이거 듣고 안 쫄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지율은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증시가 지금 뭐 올해 안에 갑자기 뭐 3천이 간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이번 정부 좋아. 네. 경기, 지금 미국 경기 좋거든요. 경제 성장률 좋게 나오고 있어요. 기업들 실적 좋게 나오고 있어요. 고용도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임금도 오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금리까지 내리겠대요. 아, 너무 좋잖아요.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인데, 요런 환경 속에서 지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돼요. 네.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만약에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3천을 찍었어. 그러면 우리 정부에게 불만이 별로 없을걸? 네. 내년 총선 싹쓸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은, 네.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그건 싹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먹고 살기 좋아지면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뭐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한 한 방을 좀 매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력하게 한 방 매겼어요. 야, 중국 니네들 잘 들어라. 내년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년도에 내가 개선되면 니들은 진짜 국물없다, 뒤진다,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은근히 내년도까지 한번 끌고 가면 어떨까 이 생각하면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었을 건데요. 트럼프가 그렇게 안 봐주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다 끝낼 것이다. 네. 만약에 내가 재선에 성공하면 니들은 다 뒤지는 거다. 지금처럼 봐주는 게 없겠죠, 아마도. 그럼 중국은 이제 더 가혹한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적당히 타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하이로 옮기면서 무역은 무역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그렇게 한번 분리하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거 지적재산권 보호는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스파이 뭐 이런 거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북경에서 따로 얘기합시다. 여기서는 그냥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적자에 대한 것들만 풀어줍시다. 여기서만 일단 합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부분, 교역에 대한 부분만 도장을 찍고 싶다,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무역을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분명히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막말을 하든 뭐 어려운 말을 하든 찬물을 끼얹었든지 간에 뭐 어와둥둥을 하든지 간에 뭐 어쨌든지 간에 일단은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문제예요. 요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 계속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 시장의 가장 강력한 악재라고 봐야 되죠.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악재가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시장을 주도해서 장악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야기요. 네. 오늘도 뭐 일본하고 북한 이야기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것까지 빨리빨리 갈게요. 두 번째,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됐죠. 그 이름도 유명한 존슨. 네. 존슨이라는 이 보리스 존슨인가요? 네. 하여튼 뭐 존슨이 총리로 선출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아주 강력한 브렉시트의 강경론자. 즉 무조건 브렉시트 하자.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노딜 해야지, 브렉시트 해야지,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동생도 맞는 것 같아. 머리가 누리끼리한데다가 머리 정도는 잘 안 해. 약간 생긴 것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저는 참 부러웠던 게 오늘 이 존슨 사진이 나온 기사를 봤는데요. 백팩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자동차를 타기야 타겠지만은, 네, 백팩을 메고서 집 밖으로 나와서, 근데 우리 이런 사람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국무총리가 백팩을 메고서 나와 있는 사진 본 적 있으세요? 나 없어. 아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아니 저기 뭐야, 그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 장관들부터 해가지고, 네, 국회의원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 외국은 이런 게 조금 프리한가요? 네. 약간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그리고 사실 진짜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네, 지금은 약간 우리나라는 권위에 좀 쩔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 사람 약간 프리한 사람인가 보네. 여친 집에서 막 싸웠어요.
주식했나 보다, 제 얘기를. 주식하면은 싸울 수도 있어.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도, 남편이 주식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이 주식을 한 것 같은데, 안철수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었나요? 모르겠네. 안철수가 당선된 적이 있었던가요? 모르겠네.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근데 일상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 그 정치인들은 일상에서 출퇴근할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출퇴근하는 시점에서 일상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요? 딱 출근할 때 보면은 막 그냥 온 식구들이 나와서 배웅하면서 막 기사가 차 번쩍번쩍 닦아놓고 막 다 그러지 않나요? 또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주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와이프가 뭐라고 좀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놈이 지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방구를 껴놓고 나서 막 이제 승질 내잖아요. 예. 지가 껴놓고는 누가 꼈냐면서 막 승질 난리를 내죠. 그러면서 네. 근데 얘도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냥 뭐라고 막 중얼중얼하면서 막 밥상을 들러엎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 참 그런 거 보면 주식이 무섭긴 무서워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대충 바닥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강력한 브렉시트의 강경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내각을 구성했어요. 내각이란 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부 관료들을 요직에다 이제 배치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이런 나와바리 하나 얻었어. 네, 마포구 쪽에 마포구 나와바리 하나 얻었어. 그러면은 마포구를 나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포구 무슨 동은 네가 해, 마포구 무슨 동은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요 요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밑에 뭐 왕바리, 네, 육손이 뭐, 네, 번개, 망치 뭐 이런 애들을 이제 배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내가 구성했는데 그게 왜 뭔가 문제인데 이건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모두 다 강경파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왜? 강경파로 구성되면 뭐 어때서? 네. 강경파로 구성되는 게 뭐 어때서?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게 모두 다 강경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모두 다 강경파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내각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내각이 아니겠느냐. 노딜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말이에요. 파운드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가치 폭락.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 볼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요렇게. 네. 그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 환율이 확 뛰게 되고 상황이 일그러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다가 이유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유는 그동안 많이 기다려줬다. 이제는 고마해라. 이제는 고마해라. 결정해라. 또 다른 합의는 없다. 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유는 그랬어요. 야, 안 할 거야. 네. 우리는 합의 같은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단풍에 얘기하잖아. 그래서 개소리다. 네. 그래서 고마해라. 또 다른 합의는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 못을 박아놨는데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요. 존슨은 신문을 안 보나 봐요.
신문 안 보나 봐요. 왜? 왜요?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새로운 협상이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단풍이가 얘기한 개소리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거는 그 전에 누구였지?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누구였어요? 총리. 하여튼 이전 총리가 이 이름도 이제 하도 안 부르니까 잊어버렸다. 그죠? 네. 옆집 아줌마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 내 이름도 잊어버려 요즘에는. 네. 맞아. 메이. 맞아요. 메이 총리입니다. 메이. 처칠 아니야. 처칠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치질 아니야? 네. 처칠 아니고요. 네. 테레사 메이 맞습니다. 메이 총리예요. 메이 총리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메이 총리가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서로 간에 그런 불화를 좀 풀어보고 협상을 통해서 합의된 브렉시트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계속 반대를 했었잖아요. 안 돼, 싫어, 그건 안 되겠어. 왜? 잉글랜드와 저기 어디에요? 진짜 하도 오랫동안 안 했더니 그 지역도 다 잊어버렸네. 그 밑에 지역에 그 지금 반으로 나눠져 있는 북아일랜드, 그렇지, 아일랜드 그쪽과의 어떤 영토적인 부분들, 그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반대를 했죠. 아니 왜 우리 영국의 자주권 잊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 조항 다 빼버려라. 근데 EU에서는 그거 안 해주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일단은 의회에서 다 불발이 나버리게 됐고, 결국에는 노딜 브렉시트를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간 게 뭐냐면, 내가 사퇴를 하고, 메이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기간을 6개월인가 연장을 시켜줬죠. 그래가지고 10월 31일까지 일단은 브렉시트에 대한 새로운 안을 만들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존슨이야. 네. 근데 그 시점에서도 계속적으로 EU는 어떤 입장을 고수했냐면,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갖고 오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의 조건 그대로 갈 거야. 라고 계속 못을 박아놨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거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는 얘기잖아. 마찬가지잖아.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유가 굳이 그걸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영국의 지금 브렉시트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취할 건 다 취하고 불리한 건 다 빼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남인 안 맞겠다 뭐 이런 것들 포함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유리한 건 다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주 이기적이죠. 그걸 누가 도와줘? 누가 그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건데, EU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은 영국한테 호구 잡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들도 이 정도는 양보해라. 그리고 절충안을 딱 내세운 거고, 더 이상은 양보 없음 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거고, 이번에는 기간적인 부분까지도 없을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상태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각 구성한 것도 그렇고 EU는 물러나지 않고 있고 뭐 새로운 대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겠구나, 그것도 노딜로 하겠구나, 이렇게 나온 거죠. 독일하고 프랑스가 폭락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영국만 올라갔어요. 영국 올라간 거 아니고 많이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희한하다. 왜 당사자 국가가 안 빠지고 다른 국가가 빠졌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억울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 무언가 안 좋게 돌아가니까 존슨이 이야기를 바꿉니다. 뭐라 바꾸냐면, 노딜 브렉시트는 100만 분의 1 정도 수준이다. 1 정도의 가능성이다. 즉 협의된 브렉시트를 할 것이다. 네.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진화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먹힐런지 안 먹힐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지들이 여기 싸워서 뭐 브렉시트를 하든가 말든가 사실 저는 그런 거 별 관심 없고요. 브렉시트를 하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 없고요. 네. 브렉시트. 내 차에 가죽 시트.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네, 그죠. 브렉시트를 하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빨리 나왔는가죠.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 브렉시트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8월달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그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왔어. 그러면 시장에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재료들이 약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북한처럼 계속해서 뭔가를 터트려주지 않는 이상은 네, 이야기가 계속 약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브렉시트가 이제 새로운 악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봅시다. 우리가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이번 주에 다 끝납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미중 무역 협상 일단 이번 주에 끝나겠죠. 오늘 끝나죠. 미중 무역 협상도.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이 됐고 뭐 결정이 다 될 겁니다. 그럼 그동안 시장에서 불확실성 가지고 있었고 좀 답답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재료들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다 까이는 거잖아. 다 사라진 거잖아요. 일단 시장에 다 녹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또 어디서 나올까? 어떤 것들이 움직여서 만들어줄까?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볼 때는 브렉시트를 먼저 꺼낸 것이 시장에 특별한 악재나 재료가 없기 때문이지 않겠나. 시장을 압박할 만한 어떤 요소가 없지 않기 때문이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압박하는 요소가 필요한가? 왜 그런 걸까? 왜 압박을 해야 될까? 이런 거? 네. 글쎄요, 요거는 조금,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풀어내기는, 네, 너무 광범위해. 스케일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네, 소설을 아직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의도적인 것인지는 대충 느낌은 와요. 느낌은 오는데, 요거는, 일단은 좀 후에, 네,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악재를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억압하려는, 누르려는 그런 문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시장에 악재가 없이 너무 튀어나가게 되면, 이게 상승적으로 너무 기울기가 강해지면 문제가 또 될 수 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의도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나오지 않도록 아마 브렉시트 얘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딱딱 더 떨어져 맞는 것들이 너무 신기해. 사실은. 왠지 약속한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 악재가 다 끝나고 나서 이벤트 끝나자마자 저 악재가 또 시작이 될까? 네. 이런 거. 너무 의도적인 것 같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가끔씩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유럽 증시가 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로 폭락을 했고, 그렇게 되든가 말든가 이제는 별로 관심은 없는 상태이긴 한데, 이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또 다른 긴장감을 주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하긴 할 거예요. 이미 한 차례 됐고 이제 마지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은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일 것이다. 그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요 이야기는 약간 소설을 좀 써야 됩니다. 일본의 제재를 통해서 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나빠진다. 이건 누구의 의견이냐면 네.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이야기. 이놈들이 뭔가 건수를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디스에서 하이닉스의 신용평가 전망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꿉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최근에 차입금이 늘어났다. 돈이 최근에 차입금 늘어났다. 이거 부채가 늘어났다. 그런데 실적은 줄었다. 부채는 늘어나고 실적은 줄게 되면 이게 뭐예요? 재무 구조가 불안해졌다. 얘들은 뭐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의 어떤 불안정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어렵게 써놨던데 그냥 이거요. 예, 부채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빌린 돈이 많고 벌어들인 돈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된 거죠. 재무 구조가 불안해졌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신용 등급을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신용 등급을.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얘는 반도체 올인이잖아요. 반도체. 올인 반도체 아닙니까? 올인 반도체. 하이닉스는 그럴 수 있다. 말이 돼. 반도체 올인이니까. 네, 그죠? 네. 반도체 올인이니까.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단풍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느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반도체 올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난 여기서 의구심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왜 사고 있냐? 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왜 사고 있냐? 네. 나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은 좀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죠? 근데 수급을 살펴볼게요. 네. 아이고. 현재가로 보는 게 아니지. 여기 봐도 되겠네요. 외국계 쪽에서 매수가 더 많이 들고 있죠. 외국, 그 다음에 오늘 이거를 보게 되면요. 최근에 매매 동향 살펴보세요. 수급을 볼게요. 뭔 소리요? 부자들은 경제 시끄러워. 이거 보세요. 네. 니들은 근데 왜 사고 있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나쁜데? 신용등급이 떨어질 정도로 나쁜데? 니들은 왜 사고 있냐? 되게 웃겼던 건 뭔지 아시죠? 2017년도에. 네? 신용등급 밑에 다 올렸잖아요. 너무 좋아! 반도체 슈퍼사이클. 근데 니들은 왜 팔고 있냐 였거든요? 근데 니들 왜 팔고 있냐 했단 말이야. 결국에는 그 리포트나 좋은 얘기를 듣고서 개인들만 엿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야. 신용등급 나쁘다, 업황 부정적이다, 답답하다, 힘들다, 뭐 어려울 것이다 등등 여러가지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니들은 근데 왜 사는 건데? 그렇게 나쁘면 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무디스가 나하고 얘기를 안 해주네요. 매수 후에 매도하면서 풋 포지션으로 대박을 노릴 수 있다고요? 일반적인 부분들인 거죠. 이거 왜 사고 있냐라는 것과 나쁜 평가가 나오는 부분은요. 무슨 의미로 해석하냐면 개인들에게
팔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주 좋은 포지션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보기 어려워. 근데 매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반도체 업황이 전환이 된다라면 이제 얘네들도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작년도 한 해 동안은 나쁘게 봤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을 다지려는 구간에서 더럽다, 나쁘다, 안 좋다, 신용등급 떨어졌다 이런 식 일본 규제 이야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개인들에게 팔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아, 뭐 복잡스럽죠. 네, 일본은 규제를 한다 그러지 뭐 앞으로 뭐 큰일 날 것처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뭐 신용등급은 떨어지지 뭐 실적은 반토막.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반토막 났다고 얘기 나오대요. 네, 뉴스 제목 어떻게 그렇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영업 실적 반토막 이렇게 해서 6조 6천억 나온 거 딱 얘기했던데 기사 제목만 보면은요 당장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1분기보다 실적 좋아졌고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좋아졌어요.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황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반도체 가격의 인상 그리고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업황이 전환이 되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수 있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신용 등급이 나쁘게 나오고 지금 당장 보여지는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별로였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또 부채가 늘어났고 이 종목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하겠다. 신용 등급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사겠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2017년도에 그걸 가지고 한참 딴지를 걸었어요. 딴지라기보다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일 이때는 다 아시겠지만 리포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부 다 좋게밖에 안 나왔어요. 좋은 얘기밖에 없었어 이때.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집 멍멍이도 알아. 야, 반도체 슈퍼사이클 뭔지 아냐? 야, 얘는 관심이 없네요. 뼈다귀 빨아먹느라고. 네, 어떤 뭐 그러든가 말든가 관심 없대요. 근데 우리 강아지도 그 등에다가 마이크로칩 심었어요. 그래서 개민 번호가 나왔어요. 개민 번호. 그래서 얘도 이제 등록된 등록 강아지야. 네. 그동안은 어려가지고 안 했는데요. 근데 이제 만 2년 돼가면서 병원에서 해야 된다 갖고 네 주사를 한 대 맞고 왔죠. 그때 이제 개민 번호가 나오면서 이제 됐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알고 있었어. 2017년도에는 반도체? 그럼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막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네, 무슨 암호 같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반도체? 그럼 저쪽 사람은 슈퍼사이클. 네. 실제로 이런 사람은 없었겠지? 네.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반도체 슈퍼사이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가장 유명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중국에서 2분기였어요. 그때가 2분기. 여기 2분기였거든요. 2분기였는데 3분기 물량을 중국에서 웃돈을 더 주고 아예 그냥 싹 쓸어갔다. 아직 만들지도 않은 반도체 물량을 중국이 미리 계약해가지고 다 사기로 했다. 그것도 가격을 올렸는데도 다 사기로 했다.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얘들은 팔았어. 그렇게 좋은데 니들은 왜 파냐? 북한 때문에요. 네. 북한 때문이면 지금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는 뭐 괌에다 포격한다 어쩌다 했지만은 지금도 미사일 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미사일 쐈잖아요. 그때는 미사일이 아니고 뭐 지금은 뭐 그때는 미사일이고 지금은 수류탄이냐? 이씨 뭐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돼. 그리고 여기서는 좋은 얘기 나면서 팔았고요. 여기서는 나쁜 얘기 나면서 사고 있어요. 이거는 네 우리가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그게 나쁘면 니들도 팔아야 된다.
물론 뭐 매수 이후에 매도하면서 풋 포지션으로 대박을 노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매수해서 물량이 많아지면 이제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익 났을 때 왕창 팔아가지고 떨어질 때 내가 풋으로 같이 질러가지고 뭐 대박을 친다.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시세의 조작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조작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단순하게 보기에는 네, 나쁘게 얘기하고 사고 있다. 지금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반도체 업황이 어떨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도체 업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일반 사람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현 시점에서 네, 현 시점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도체 업황은 어떨까요? 네. 초대박 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이 아닌 거야. 네. 성투사에게 쇠뇌가 되신 분들, 나에게 빠져. 네. 그러신 분들이죠. 이미 성투사 부채도사를 만나고 왔어. 좋다! 만나고 온 사람들이야. 근데, 일반 사람들, 지금 뉴스만 보는 사람들, 그냥 성투사 방송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생각해봐요. 실적이 반토막이야. 일본은 규제를 한대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뭐요? 중간재의 납품이 줄어든대요. 네 번째, 네. 또 신용평가, 신용등급이 내려간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일반 사람이라면 반도체 망한다고 보겠지. 지금 약간 이 불매운동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IMF 때 금모으기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금모으기? 네. 그죠? IMF 때 같은 경우도 진짜 좀 골 때리는 게 국민들 그 금 모아가지고 그거 그 금을 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빚을 갚았다는 거 아니야. 예. 정부가 그래요. 그 금을 말이야. 그 금을 그냥 갖고 있었으면 애기들 돈 반지인데요. 뭐 나라가 어려우니까 팔아야죠. 여러분들 금반지 갖다 팔았어요? 여러분들도 금반지 팔았어요? 정부가 어느 정권이든 관계가 없어요. 어느 정권이든 그런 것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권이든 국민들을 좀 이용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불매운동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분위기 다 조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약간은 이것도 정부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금 모으기도 그것도 웃겼고요. 또 하나 있지. 금강산 댐, 평화의 댐인가? 지랄인가 그거 한다고 국민 학생들한테까지 그냥 그 성금 다 걷어가 쳐가가지고 그냥 그때 전두환 때요? 노태환 때요? 노태우 때요? 전두환 때요? 그 다 그냥 그 쓸어가지고 그냥 누구 입에 쳐넣는지 그냥 다 털어놓고 말이야. 무슨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연병을 아이고 씨. 나 그때 생각하니까 열받네 진짜 또 갑자기. 네. 전두환이었어요? 그 돈 어디다 썼는지 아세요? 그 전두환이면은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내가 알고 있어. 노태우 때 썼어요. 노태우 때. 노태우가 선거운동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다가 돈 봉투 뿌렸잖아. 아시죠? 거기 그때 돈 받아오신 분 계세요? 우리 옆집 아줌마 3만원 받아오고 막 그랬어. 돈 봉투 나눠줬어요. 선거운동할 때 노태우 여의도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만원짜리 하나씩 다 나눠줬다니까? 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만원짜리 하나씩 보통 사람이니까 만원씩만 가져. 야, 나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돈 엄청 뜯겼어 우리. 그러나 지금은 좀 들뜨기. 하여튼 간에 정부 정치인들의 자격은
어제부터 계속 내가 정치를 까고 있는데, 정치를 까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자꾸 이용해 먹는 그런 그지 같은, 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 힘을 좀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갈 걸 그랬어요. 나도 못 받아왔어. 나도 안 받았는데, 하긴 뭐 그때는 여의도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네, 저는 저기 서울 변두리에 살아가지고, 네, 여의도가 어디야? 근데 어른들은 갔다 와서 많이 받았더라고. 돈 10,000원씩 받아가지고. 그때는 또 우리가 그 선거운동 이런 게 참여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세하고 있는데 뭐 그런 데 가서 뭐 그거 보고 있다가 뭐 돈 받아오고, 그 돈 벌러 가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 생각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돈 뜯긴 거 보면 진짜 많아. 아우 짜증나. 그 이용당한 것들, 그 뭐 이승복 어린이 이런 거 뭐 그런 거 다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아 짜증나.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운 말로 혹세무민이라고 그러죠. 혹세무민. 네. 선량하고 잘 모르는, 네, 국민들을 그냥 혹하게 그냥 유혹을 해가지고 그냥 요리조리 그냥 지들 유리한 대로 써먹는 거. 지금 반도체 업황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요, 업황적인 부분을 분석했을 때는 충분히 돌아설 수 있을 거다라고 이미 분석 다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얘네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왜 사는 건데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단기 차익 실현?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단타 치려고 산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예, 이해 잘 안 돼요.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단타 치려고 산다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적은 물량 아닙니다. 예. 적은 물량 산 거 아니에요. 올 연초부터,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제 막 많이 샀다고 집중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보세요. 올 연초부터 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지금 여기 연초에 산 게 지금 올라온 건 더 많이 샀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시장 분위기를 그냥 으쌰 조정해 놓고 지들이 다 헤쳐먹는 거지. 개놈의 새끼들. 네. 우리 제임스하고 토마스 좀 불러가지고 내가 혼쭐을 좀 내야 되겠어요. 네. 마이 네임 이제 박규, 그러면서, 네. 나 박규입니다. 저는 박규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이 네임 이제 박규, 막 그러면서, 네. 이 마더파더들, 막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 식빵, 막 그러면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이거를 이렇게 조장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휩쓸리지 말라고요. 네. 박규입니다. 박규. 네. 절대로 여러분들 검문 검색 당할 때 박규라는 분들, 네. 박자, 규자 쓰시는 분들은, 네. 미군 부대 근처 가면 안 돼. 큰일 나요. 걔들이 총을 딱 겨눈다며요. What's your name? 그럼, my name is 박규. 그러면 빵빵! 큰일 납니다. 네. 절대적으로, 네, 가지 마세요. my name is 박규? 네. 애들이 한 번은 참아줄 수 있어도 두 번째 똑같이 말하면, 네, 큰일 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일본 수출 규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내용들이 거기에 또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일본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걸고 넘어갔어. 자, 강제징용공 이거 정치적 문제지만 우리가 보복해야 되겠다. 한국의 본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베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요지로 이빨 쑤신 소리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냥 거의 해놓고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죠. 처음에는 막 지지율이 올라갔어. 와 좋아요 막 그러면서 네 한국의 본때를 보여주자, 뭐 일본의 힘을 보여주자 개소리 하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몰고 가겠다. 그리고 이번에 전쟁 가는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딱 갔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까고 보니까 한국을 쥐고 흔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얘네들이 너무 세게 나왔어요. 지금 아사히라든지 네 그 맥주죠. 그 다음에 여러 그 언론사들 지금 일본에 있는 메이저 언론사들이 일제히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난 이거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어요. 굉장히 큰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의 고위급 관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깜짝 놀랐다.
이렇게 오래 갈 줄이야. 이렇게 한국이 감정이 격해졌을 줄이야. 이럴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처음에 이 카드를 꺼낼 때 그냥 에이 그러고 넘어가겠지 뭐 이 생각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발을 뺄 수 없는 정도로 갔어요. 네. 그치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이야 이 네. 어디서 네. 네. 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얘들은 지금 여기만 해도 이제 앞으로의 여파가 굉장히 큰 거죠.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 저 뭐예요? 소재 쪽에서의 어떤 납품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들도 완제품 못 받는다니까요. 지들도 반제품을 못 받아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연쇄 구조. 이게 소재. 그 다음에 이게 중간재. 이렇게 해서 완제품. 네. 그 다음에 완제품을 다시 소재를 만들어서 이게 연결고리죠. 네. 근데 요게 이렇게 까인다. 그럼 이것도 없는 거고 이것도 없는 거지. 이거는 얘네가 우리한테 공급. 이건 우리가 얘네한테 공급. 그럼 얘네는 이거 뭐예요? 최종적인 제품을 못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알레님. 네. 일본이 이렇게 딱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대체품 만들었어. 네. 꺼져 이제 일본. 됐어. 네. 그동안 아리가또 했어. 네. 사요나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꼴딱 나는 거지 뭐. 네. 그러면 진짜로 얘네들은 엿먹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물러날 수가 없어요. 지금 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물러나면은 둘 다 정치 생명이 끝나요. 우리나라고 일본이고 간에 아베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물러나게 되면 걔는 끝난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기서 그냥 일본한테 알았어. 그러고 뭐 강제 기용공 문제 다시 생각해보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 정부는 신뢰를 잃는 거예요. 끝나는 거였거든. 왜냐면 지금은 일본한테 강하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지지율이 그나마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 상태에 딱 대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누가 말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네 미국과 한국이 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어요. 어젯밤에 그 얘기 하던데 네 내가 그 자리로 가겠어요. 네. 나를 찾아줬어. 네. 참, 그 말은 어쩜 그렇게 소리 나오냐 진짜. 그리고 나면 이제 딱 시기가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계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모라고 할 수밖에 없지. 어쩜 이렇게 딱 시기에 적절하게 마이크 폼페오가 딱 와가지고 그냥 네 거기에 딱 참석을 해가지고 일본 놈 만나고 일본 고놈 새끼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만나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따로따로 만난 이후에 이제 3자가 같이 모이겠다. 네, 하겠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요청할 때는 안 만나준다 그랬거든. 근데 미국이 에이 그러지 말고 만납시다. 라고 하니까 뭐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에이 미국 때문에 참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오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서 어떻게 됐어? 한미일 군사 동맹을 단단하게 하자. 네. 그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해놓은 건지 예상을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들이 그래도 그 정도의 빠져나올 국리들은 다 해놓고 나서 일을 저지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한 이런 그 국민들만 네,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 당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네. 개놈의 새끼들이죠. 근데 정치는 다 그래. 네. 정치는 다 그래. 새끼들 아주. 네. 정치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거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화이트리스트가 이제 제외가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예, 이렇게 미국이
딱 요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딱 나서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 러시아와 같은 중국 러시아가 군사 훈련하면서 우리나라 독도를 침범했잖아요. 그때 미국이 먼저 떡밥을 던졌어요. 네. 한국 잘했어. 근데 일본도 같이 이제 전투기가 출격했어요. 근데 일본도 잘했어. 그 얘기 했는데 일본은 이제 거다 대고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전투기 출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소리는 씹어버리고요. 네. 한국 조치 잘했어. 일본 전투기 잘 뛰었어. 이렇게 한미일의 군사 동맹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떡밥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미사일을 빵 쐈어, 북한이. 근데 평소에는 별 얘기 안 하던 일본이 갑자기 뭐 안보가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생각한 부분이 그게 아니겠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가, 저건가, 일단은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직까지 확신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하고 있는 얘기는 또 뭐예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정을, 군사 뭐 보호 협정인가 그거를 파기하겠다. 그것도 검토하겠다. 그 얘기 나오는데 그게 24일이거든요. 8월 24일. 근데 백색 국가 제외는 8월 2일 날 결정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지금 일본한테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일본이 지금 나쁘다고 얘기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일본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피곤할 겁니다, 아마. 네,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일본은 지금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전화 한번 해주셔야 될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계좌로 돈이나 붙이세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정치인들도 좀 분열하지 말고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뭐 니 당 내 당 따지지 말고 조금 뭉쳐가지고 진작에 이렇게 뭐 사절당 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삼성전자 그 공장에 보니까 뭐 감산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막 그러던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3교대 풀로 돌리는데도 납기 물자 맞추는 게 빠듯해서 미치겠다고 그냥 그러는데 무슨 감산이냐고 개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본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좀 완화하게 풀리게 되면 웬만한 지금 악재는 다 이번 주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끝나버리게 된다라면 괜찮겠죠.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우리 증시도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브렉시트라는 놈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아직 살아있어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바닥이 지금이 좀 길어질 수도 있죠. 이런 국면이. 그래서 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고, 뭐 지금 코스닥 쪽은 뭐 좀 세게 올라온다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이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이 근처에서 또 왔다리 갔다리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올라가는 패턴이라면은 그래도 쫙 뽑아주는 그런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뽑아줄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만기를 노리고 있는 놈들이라면은 지금 여기를 저점을 잡아가지고 땡겨 올렸을 때 먹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호재가 터진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죽도록 까버린 것이 이 새끼야 개소리 아니야. 예, 그만해. 그래가지고 요 새끼는 꼭 내가 뭐 얘기만 하면은 그만해. 끝날 때 다 돼서 그런가요? 비가 와서 그래요. 비가 와서. 비가 오니까 막 강아지가 그렇습니다. 일로 와봐. 이거 한마디 해. 매! 뭔 소리가 쳐다보고 있어요. 아, 나 진짜. 갔어요. 부르니까. 한번 쳐다보고는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가네. 에이,
어쩔 수가 없다. 걔는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자, 그래서 만기를 좀 그 생각하는 부분에서 땡기려고 했다라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시켜놓은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미리 다 알고 있었다면 정보를요. 즉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미리 다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여기서 해소가 됐을 경우에 주가는 굉장히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얘네들 밑에서 산 놈들은 대박이 터지는 거죠. 금융투자 얘네들이 그 냄새를 잘 맡는다니까. 단타에는 아주 도 같은 애들이에요. 금융투자 애들이 최근에 뭘 했는지 잘 보세요. 네. 오늘도 무지하게 샀죠? 이 폭락하던 날도 엄청 샀어요. 네. 계속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단기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또 추가적인 하락 없이 현 시점에서 저점 잡히 그런 움직임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 생각 나오고요. 네, 일본 뉴스 중에 지금 트럼프가 네, 대미 수출 무관세, 관세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 그 얘기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내년도 재선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북한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중국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본 편을 들기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한국이 반발할 거거든. 한국이 반발하면 북한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네. 중국을 바로 밑에서 감시하겠다 이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이 지금 거기에 사활을 걸고서 그냥 그렇지 않고선 시진핑이 못하려고 그 북한까지 가가지고 네 김정은을 만나서 서로 그냥 뚱땡이들이 끌어안고서 뭐 형제가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일본은 여기에서 지금 얼로 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되게 웃긴 게 북한 문제는 자기네 그 문제로 끌고 가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열어야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걔네가 왜? 나는 진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니네가 왜 북한하고 회담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할 건데? 중국이야 뭐 자원개발이나 이런 것도 땅덩이에 붙어있으니까 그렇다 쳐. 미국이야 뭐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줬으니까 그렇다 쳐. 우리나라는 당사자 국가니까 그렇다 쳐. 일본은 뭔데? 뭔데 정상회담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도 여기다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북한, 한국, 미국의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은 일본이 약간 뒤로 밀릴 수 있는 이런 패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필요하죠. 네, 그 일본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 약간 위기감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미국이 날 이제 싫어하나? 네, 막 그런 거. 지난번에 G20 때도 그랬잖아요. 미국한테 너 정말 아베 너 트럼프하고 친한 거 맞냐?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나운서들도 가끔씩은 그 북한 아나운서의 말투를 좀 따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베 쌍놈의 새끼가 난동질을 피는 바람에 이 외놈 새끼들 다 뭐라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난동을 피우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고 그 옛날에는 되게 그 아줌마 있었잖아요. 그 아줌마가 이제 아나운서 안 하죠. 이제 남자가 하던데 그 아나운서가 뭐 주댕이에다가 뭐 미사일을 처박느니 뭐 이런 아주 원색적인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 네. 그 아주 재밌었는데 그 아줌마는. 네. 네. 막 욕을 하려니까 인터넷 방송에서는 네, 좀 안 되는군요. 나중에 단풍이와 같이 출연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아저씨가 와요. 그 아줌마 나이 들어갖고 돌아가셨다고 그랬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직선적인 언어죠. 네. 네. 난동질을 부리고 있다고. 난동질하고 또 뭐 있었지? 네. 발광을 하고 있다 그러던가?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욕은, 네. 나중에 이제 부자 빠지면 들으세요. 새파랗게 저처럼 어린 놈이 그냥, 네. 그죠? 아직 호적에 잉크도 안 바른 저 같은 사람이 욕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네. 아무튼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어렵다, 힘들다. 물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데 뭐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치죠. 사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잘 가는 김치찌개 집에 갔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어져 좋겠네. 네. 그치, 걱정한다고 걱정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거의 80% 이상, 90% 정도는 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면서. 우리가 막 걱정을 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일본이 뭐 북한이 뭐 미국이 갑자기 좋아질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네. 맞아요. 신용 미수 몰빵. 네. 카드론 걱정이지. 네. 뭐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 또는 한 종목에 몰빵 쳐가지고 작살난 거. 저 위 고점에서 사가지고 그냥 끝도 없이 떨어져가지고 손실률이 그냥 너무 많이 난 거. 깡통에 임박해 있는 거. 또는 이제 와이프한테 속이고 네, 투자했다가 개박살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나. 네. 이제부터는 찬물에 밥 말아서 깍두기만 먹어야 되나. 이 고민하시는 그런 것들만 고민인 거죠. 네. 근데 생각 외로 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잘 얘기해 보세요. 와이프분한테 잘 얘기해 보세요. 내가 사실은 잘해보려고 하다가 망했어. 잘하려고 했다는데 누가 설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사십시오. 시황이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네. 뭐가 재미가 있겠어, 시황이. 뭐 매일 똑같은 얘기, 금리 인하에 무슨 미중 무역 협상에 개떡 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겠지. 뭐 지들이 가서 뭐 난자 완스니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겠지. 뭐 그거 뭐 재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재밌게 소설이나 쓰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와이프 속이지 말고 절대로 제발 좀 속이지 마. 괜히 그리고 미안하니까 그냥 뭐 향수니 뭐 화장품 이런 거 사다 주고 딱 걸리지. 너 이 새끼 무슨 사고 쳤어? 네, 어떤 년이야? 딱 그러면은 어떤 년이 아닌데 그러면은 돈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막 괜히 어설프게 다 걸려. 그러니까는 자신 있는 분 아니면은 절대 속이지 마세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야. 네. 괜히 그 뭐 다 그 좋은 뜻으로 다 하는 거니까. 네. 우리 애기 기저귀 값이라도 벌려고 반찬값 벌려고 했어. 네, 그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하려고 한 건데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또 부부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한 네 폼새를 가졌다 그러면은 무조건 의심하라. 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만이 살 길이다. 네, 그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장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내렸다. 의심하세요. 웬일로 일본이 저렇게 세게 나오지? 의심하세요. 뭔가 있을 겁니다. 네. 사면서 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의심하세요. 정상적이지 않은 건 전부 다 의심해야 돼요. 의심을 생활화하자. 네. 성투사의 말도 다 의심하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믿지 마. 아시겠죠? 자, 주식 계좌는요, 물려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왕창 물려있으면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요.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적립식 투자를 항상 권장합니다. 계속 새로운 돈이 들어가서 새로운 종목에 또는 기존 종목에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부대 남편님이 보내버리시네요. 네. 어차피 끝나서 가려고 했는데 가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방송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죠? 네. 웬만한 영화 한 편 본 시간 정도는 지나갔어요. 1시간 반 정도 훅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이런 방송 자주 오세요. 금요일 날은요. 하루 종일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요. 8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금요일 날도 많이 오시고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으니까 성투사 없을 때 열심히 놀아야 되겠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노래를 뭘 들어보면 좋을까요? 아까 그 버랄러브를 찾으면 참 좋은데 그거 찾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으니까 밧줄로 꽁꽁을 들어볼까요? 네.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종목이 떠날 수 없게. 굿. 네. 좋았어. 밧줄로 꽁꽁. 김용임이죠? 잘 가라.
잘 가라도 괜찮네요. 잘 가라. 잘 가라. 뭐가? 근데 나를 잊어라. 그까짓 것 사랑. 몇 번은 더 할 테니. 그 노래 갑시다 그러면. 네, 알겠어요. 네, 잘 가라. 잘 가세요. 네. 확실하게 보내버리네. 네. 자, 다음에 뵐게요. 광고 보고요.